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집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7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현재 나오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4%까지 지금 수익률이 올라갔고요. 휴젤 호텔신라 역시 잘 달립니다. 오이솔루션은 보합, 아이리버는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모두 다 지금 보육 측면에서 가져가면서 호텔신라는 오히려 목표가를 지금 상향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2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 누적 수익률은 53.71%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에코프로, 톱텍, 텔콘, OCI, 뉴까지 5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포트폴리오가 대거 변동이 됐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톱텍, OCI, 뉴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뉴와 톱텍은 지금 수익이 났고요. 에코프로와 OCI는 소폭씩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텔콘은 여전히 마이너스 7% 정도 하지만 5종목 모두 현재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 팀은 한만식 신경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42.13%고요. 종목별 수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고루고루 잘 나옵니다. 라이트론만이 마이너스 6%대고 나머지 종목들 젠백스, 폭스브레인, 신라젠은 20%가 각각 넘어가고 있고요. 선도전기 역시 5%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15%입니다. 자, 다음 누적 수익률이 본 다음에는 이제 종목별 수익률 봐야 되는데 한국전자금융, 녹십자셀, 경동나비엔,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5종목입니다. 현재 조이시티, 경동나비엔의 수익률이 좀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은 최명성 소장, 윤병호 스타팀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39.35%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화공영은 여전히 잘 달립니다. 32%대 그리고 웰크론도 수익권으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코데즈 컴바인, 롯데하이마트, 미투원 이 종목들이 여전히 좀 부진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신경부 대표의 젠백스 20%, 한만식 대표의 신라준과 폭스브레인이 바로 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은 32%대 그리고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4%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포스코캠텍, 롯데케미칼, SO일, 호텔신라, 컴투스, CJENM, 롯데푸드, 다나와, 큐렉스, 그리고 대원미디어까지 총 5종목입니다. 자, 오늘 채널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할 텐데요.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대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룰을 소개해드립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5팀이 함께하게 되는데 출연 요일에 따라 한 팀당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단 금지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좀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요. 잠시 뒤에 그 문자들 전문가들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40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0.5%에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0.5% 이후에 상승 흐름이 좀 멈춘 상황인데 2,450포인트 상단을 오늘도 뚫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428포인트대부터 2,445포인트 고점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에 상승 반전했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상승폭이 현재는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여전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지금 1,279억 원 순 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서로 삽니다. 금융투자가 689억 원, 연기금이 151억 원 삽니다. 하지만 투시는 80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628억 원, 555억 원 매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71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870선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0.46%까지 상승 흐름 키워갑니다. 코스닥은 시간 지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했다가 한 11시경에 다시 하락했다가 정오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71포인트대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0.5% 정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609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125억 원대까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209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와 투시는 20억 원, 21억 원 각각 소폭씩 순매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066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3원 20전 하락하면서 원화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후반에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모습인데요. 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상황은 미중 무역전쟁이죠. 여기에 대한 좀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완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하루아침에 소멸될 약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당분간에 이러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6월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와 시진핑 계속적으로 이제 파국으로 좀 치닫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올 때마다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또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가온 만큼 거기에 대한 또 변동성도 좀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비중 확대 기회보다는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이 좋아 보이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를 보자면 아직까지도 박스권 횡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2350선 그리고 위로는 2490선 저항으로 작용될 것으로 이번 달까지 계속 박스권이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870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870선 안착을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봉 흐름상 61선이 꺾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세는 아직까지도 바이오 제약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IT나 반도체 쪽보다는 바이오하고 제약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뉴욕 증시가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24,000선을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좀 흐름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과감한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 대응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 관망세를 보이다가 여러 가지 분할 매수 측면인데 그래도 오후장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한번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재생의료 관련된 PDRN 선분으로 거기에 대한 바이오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C&D의 보톡스 사업 부분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의 클레비엘 필러 부분 사업을 양수를 했습니다.
클레비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의 인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거기에 대한 필러 판매에 대한 허가가 나타날 예정인데 이러한 그 PDRM과 그리고 보톡스 그리고 필러까지 3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할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그 PN 성분으로 된 필러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서는 그 국내 판매량이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매출액 상승 기대감과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PDRM 관련돼서 국내에서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PDRN에 대한 제조법을 이탈리아 제약사에서 기술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법원 관련돼서 이슈가 다 해소될 경우에는 이 현재 주가 수준이 54,5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을 작용을 해서 한 6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쯤에는 한 매수를 해볼 만한 찬스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49,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오늘 장에서 볼만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무려 7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아이리버 오이솔루션은 현재 마이너스 0.38 그리고 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에 잘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보유 관점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위 팀입니다. 1위 팀이고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종목씩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차장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은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은 약 80%, 그다음에 연결 매출 기준으로 매출은 약 10% 가까이 증가를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 부분에서 좀 고른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근데 비디비치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향수 9월달에 작년 9월에 나온 그 향수하고 방향제 쪽 브랜드 딥디크가 추가되면서 이 그 브랜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마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죠. 그 자회사 그 화장품 ODM 업체가 시장에서 내리는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디비치 외 국내 색조 브랜드를 모두 커버하는 수준으로 신세계 인터코스의 이익 증가 속도가 타 OEM, ODM보다 훨씬 속도가 빠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업 매출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자주라 그래가지고 생활 라이프스타일 생활용품 브랜드가 상당히 동사 이익률 레벨에 기여하면서 자주가 매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익이 잘 나오고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패션 쪽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용품 관련된 그 자회사 모멘텀까지 계속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까지는 변함없이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젤은 어떻게 할까요? 네, 휴젤도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60만 원대를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번 주 주가 추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해외에 대한 실적 모멘텀 상당히 견조하죠.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수출 확대 모멘텀까지 그 해외에서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안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의 이슈에 따르면 지금 5일에 그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코스닥 상장기업 신주 IPO 포함해서 구주에 투자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출시되면서 5천억대 이상의 그 시가총액에 커버 애널리스트 2명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 조건, 그러니까 벤처기업 해지 후 7년까지 최소 1년 이상 남은 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휴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역시 도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았습니다. 55.9%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아마 휴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2%, 순이익 같은 경우는 60%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6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휴젤은 중장기 목표가 70만 원 말씀드렸고 주가가 지금 60만 원은 하방을 강력하게 좀 견제해 준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기존 보유자의 관점으로 70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역시나 70만 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부터 가볼까요? 네,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 대응을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모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템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주는 웬만하면 사실 다 좋아요.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뭐 화장품, 카지노 계속해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게 이제 중국 소비주죠. 어차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한중 관계는 어쨌든 개선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번 달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 6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는 건 아닌데 전년에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면세점의 매출은 물론이고 호텔의 투숙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수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눌리진 않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한 번 정도 수급이 더 유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상향하고 좀 기다려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리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리버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금요일장에 12% 급등이 나왔는데 조금 아깝죠. 순식간에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를 못하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리버 같은 경우 음원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FNC 엔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최근에 음원 시장으로 신규로 뛰어드는 엔터 업체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이리버의 부담이지만 그만큼 음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자체가 음원 시장을 좋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이리버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리버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7,500원, 7,600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7,700원인데 지금 보시면 7,000원 중반대까지 거의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의 의미가 없겠죠. 지금 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보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 급등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도 한 그 정도의 급등이 나온다면 일단 좀 짧게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반등 기다리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도 일단 편입했던 거의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긴 한데 지금 5G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조만간 5G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국내 이제 통신사의 그 주파수 경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보시면 기사로서 그 주파수 경매 가능성, 주파수 경매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이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5G 주파수 경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5G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역시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하단 부근에서 튼튼한 지지 정도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까지 5종목에 대해서 AS를 쭉 받아봤습니다. 아직까지 5종목 모두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신규 종목들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신규 종목은 10종목입니다. 포스코캠텍, 롯데케미칼, SOE, 호텔신라, 컴투스, CJ, E&M, 롯데푸드, 다나와, 큐렉소, 대원미디어까지 총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의 신규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포스코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해서 여전히 그 말들은 많지만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방향성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전기차 지급하던 보조금을 30% 이상 축소하면서 BYD 등 현지 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의 격차가 상당히 큰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중국 수출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당연히 응급제 독보적 1위 업체인 포스코캠텍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시설이 5년간 117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전기차 생산 기지의 16곳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12개 브랜드를 매달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 이상 신규 전기차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66조 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포스코캠텍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캠텍이 올해 3월 말에 2차전지 응급제 공장을 8호기와 9호기 연속적으로 증설을 계획했고 10월 달에 완공 목표로 8,000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응급제 생산 능력은 약 전년 대비 2배 증가 24,000톤까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LG화학과 3,060억 가까이 대량 응급제 계약을 맺었고 올해 연간으로 1조 3천억대 매출액에 영업이익 1,200억의 견조한 매출과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포스코캠텍 많이 올랐지만 좀 더 추가 상승이 여러 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4월 3일 일본계 증권사 2019년에 전국봉 가격 하락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국 쪽에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다시 완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전기차 수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일단 일본의 전국봉 가격 하락의 우려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대한 우려고요. 중국 쪽에는 전국봉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유지 중이라는 점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 완화의 트럼프 행정부 관련 부분은 파리기후 협약 탈퇴 시점부터 이미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이후 국내 2차전지 관련 소재주가 주가 상승할 때 미국 관련된 기대감은 원래 크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관이 계속 팔아서 주가는 빠졌지만 외국인이 다시 매수 중에 있으므로 중장기 상승 흐름은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을 언제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 타이밍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이 오면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1분기에는 역시 환율의 영향이죠.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감소할 정도로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 그다음에 LC타이탄 증설에 따른 설비 트러블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4.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00억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2분기에는 설비 증설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과 시황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춘절 이후 일부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 부분은 조정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 요인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한 MEG 쪽 4월, 5월 중국 설비
전기 보수의 영향과 폴리에스터 가동률 상승까지 다시 좀 기초석유화학 제품 반등 추세를 보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HDPE 같은 경우는 특히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스프레드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폴리프로판 외에도 미국 그 피드스탁 경질화로 인한 수율 하락 및 프로판 가격 상승에 따라 여전히 폴리프로판과 PDH 부분 제한적 증설로 업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폴리에틸렌과 그냥 에틸렌의 설비 증설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여전히 시황이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은 2019년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에탄크래커 가동에 따른 피드스탁 그 다변화는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1,500원까지 배당금을 늘리면서 적극적인 주주가치 개선 정책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인도네시아 투자까지 감안해도 현금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사이클을 보고 있다는 점은 재무구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도 17조 1,300억대, 영업이익은 2조 9,70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 18.85%의 배당 수익률 3% 넘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는 5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석유화학 관련주인데요. 네,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도 1분기에는 그 평균 환율 하락에 대한 그 부정적 효과 부분, 그다음에 높은 원유 투입가에 따른 레깅 마진 부분, 그다음에 그 CDU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부분이 영업이익이 약 컨센서스 16% 넘게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지만 기초 석유화학 제품 부분의 PX 부분과 프로필렌 벤젠의 모든 부분의 마진이 개선되면서 2분기부터는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등유와 경유 중심의 정제 마진 초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이 폴리에스터 업체가 성수기 진입에 따라 PX5조 그리고 PX 부분과 벤젠과 프로필렌이 모두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유와 경유 중심의 정제 마진 개선이 S-오일 주가 핵심인데 본격적인 글로벌 산업 생산에 대한 회복 부분과 등유와 경유가 4월, 5월부터 휘발유가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2분기는 정제 마진 초강세를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수요 공급에 더불어서 2분기에는 고도화 설비 완공에 따라 외형 성장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배당은 올해 7,500원 수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6.3%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수익 비율로도 7.6배, 주가 순 자산 비율도 1.7배 수준이라 자기 자본 이익률 25% 감안하면 수익성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연간 매출액은 23조 1,20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2,300억대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도 안정적인 기간 순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9,5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급등을 좀 보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생각보다 1분기에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했다고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역시 그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의 매출 확대로 시내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를 예상한 180억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면세점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큰 중국 쪽 인바운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양재찌가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이트 영업 정상화로 좀 매출액이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트래픽 개선 부분, 그 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400억 이상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인바운드 쪽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고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걸 봤을 때 2020년까지는 연평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97%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봐도 연결 영업이익은 108%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 상당히 이익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 모멘텀이죠. 홍콩의 챈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 높은 실적 개선세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3월 4일 양재치 그 관련돼서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업계 리드타임이 약 3개월을 감안할 경우 3분기에 본격적인 방안에 대한 실적 반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이 17일 연속 폭발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데요. 외국인 매수세까지 다시 붙어준다면 수급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 12만 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중장기 목표가 지금 제시를 해주시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은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이 매출액 1,350억대, 영업이익 470억의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서머너즈워 외에도 3월 28일 날 신개념 턴제 RPG 전략 게임 체인 스트라이크가 글로벌 150개국에서 출시하면서 4월 초에 태국에서 8위, 홍콩에서 13위, 프랑스 19위, 캐나다 23위 등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순위권에 있으면서 게임에 대한 인기를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 e스포츠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게임이 단순히 즐기기 컨텐츠가 아니라 퍼블리셔, 중개권, 그 다음에 광고, 스폰서십, 그 다음에 리그 스트리밍이 결합돼 거대 산업으로 구조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서머너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9천만 다운로드 이용자에 100만 명 이상의 일 활동 사용자, 그 다음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에서 확인된 글로벌 e스포츠 타이틀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서머너즈 워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머너즈의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하고 조합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스타일과 결합한 시너지 효과의 스카이랜더스 IP가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장르를 선호하는 아시아와 글로벌 국가 모든 유저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서머너즈 MMO에 대한 신작 사이클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컴투스의 연간 매출은 6천억대, 영업이 2,300억의 엄청난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신규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20만 원은 변동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 20만 원까지 꾸준하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신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규 종목 먼저 CJ ENM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사실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의 중국 활동 확대 그리고 국내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의 중국 공급 증가 기대감이 같이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죠. 이 넷플릭스의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한국의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속도 역시도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J ENM 같은 경우 그 보유 중인 다수의 케이블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케이블 드라마의 시청률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릿수 시청률 드라마도 최근에 케이블에서 다수 나오고 있죠. 그래서 1, 2월 누적 TV 광고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송 매출 중에서 TV 광고 매출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면서 광고 수익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유명 배우의 케이블 드라마 출연 빈도 역시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 역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140% 정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VOD 매출을 포함한 전체 판매 매출도 급증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던 만큼 지분 가치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가가 92,000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97,000원, 순저가 88,000원 정도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료주입니다. 음식료주 중에 롯데푸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는 그동안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가정 간편식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고요. 도시락과 김밥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편의식품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유 매출도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드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분유 수출이 크게 좀 하락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그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한중 관계에 따라서 분유 매출 역시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료주의 리스크는 국제 곡물가 인상이었죠. 여전히 국제 곡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곡물가가 급등할 가능성 역시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음식료 업체들도 제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작년에 주당 배당금을 4배 수준까지 증가시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인 부분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롯데푸드는 기술적으로 우상향 추세입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75만 원, 손절가는 66만 원으로 여유 있게 잡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그 가격 비교 사이트 업체입니다. 특히 조립 PC 유통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손쉬운 가격 비교 방식과 주문 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립 PC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PC 외에 IT 제품과 생활용품, 여행, 자동차로까지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외형을 성장시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전시장 부분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건조기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다나와의 순현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증가하고 배당금 역시 함께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매 패턴이 갈수록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좀 바뀌면서 모바일 시장을 함께 좀 확대시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 증가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에 따른 유통 수익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 4월달 초에 급등을 보였고 지금 옆으로 주가를 약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그 삼각 수렴형 패턴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방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6,45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수술 로봇인 로보닥이고요. 전국 대학병원과 또 전문병원에서 이 로보닥이 폭넓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수술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T-솔루션1의 미국 내 판매 계약도 좀 확대 중인 모습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자회사 싱크서지컬이 올해 초 T-솔루션1 2대의 납품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주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권을 확보한 아태 지역에서도 1분기 내 매출이 기대됩니다. 의료 로봇 시장 성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렉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었는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절 치환 수술 로봇, 척추 수술 로봇을 비롯한 수술과 재활 로봇 등의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이 종목이 그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해서 좀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적자를 대규모로 좀 줄였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항상 큰 모멘텀을 받는 위치가 그 실적이 좋아질 때이기도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시기에 또 주가의 그 수급 유입이 빠르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보신다면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주로서 큐렉소 한 종목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9,46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국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은 전략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는 그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주입니다. 공룡 애니메이션인 곤으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최근까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그 신규 출시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 호조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출시 한 3개월 정도 동안 약 10만 대가량이 판매되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호조세를 좀 보였고요. 올해 대원미디어는 닌텐도 스위치 효과로 영업이익이 170% 정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00억에서 19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곤 방영을 재개하면서 캐릭터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곤은 2년 만에 재방영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완구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의 성격을 조금씩 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중국 소비주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대원 미디어가 새로운 중국 소비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해 보신다면 현재 위치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35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2,000원, 손절가는 9,700원 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 뒤에 가입하셔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오현진 팀장을 클릭하시면 함께 1대1로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김준 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기존 종목 그냥 홀딩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종목들을 그냥 홀딩 관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오이솔루션까지 5종목, 누적 수익률 오늘 1시 기준으로 72.41%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0095번님께서 AK홀딩스 76,400원의 비중이 크네요. 40%. 상담 꼭 좀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AK홀딩스 어떻습니까, 김준호 차장님? 일단 AK홀딩스 자체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자회사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애경유화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자회사들 실적이 아마 작년 대비 화학 같은 경우는 약 50% 가까이, 그다음에 생활용품 애경산업은 17%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좀 중소형 지주사들이 특정 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골고루 화학과 항공, 유통, 부동산까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에 조금 트렌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가치로만 봐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자회사들의 주가가 견조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주가를 좀 AK홀딩스도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고 수급적으로도 좀 붙어주지 않아서 지금 76,000원 정도 가격인데요. 손절가 73,000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신 매수가죠. 매수가 76,400원. 76,400원이요? 76,400원 이상, 10% 이상 충분히 수익 내실 거라 보고 있고요. 비중도 적절하니까 그냥 끌고 가신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77번님께서 인포뱅크고요. 비중이 20%, 매수가가 10,0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인포뱅크 어떻습니까?
네, 인포뱅크 이제 결론적으로는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죠.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모바일 메시징 부분의 매출 80% 이상으로 가장 압도적인 업체고요.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면서도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부진한 종목이고요.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메시징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부분들이 딱히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7,800원에 위치해 있는 주가가 8,000원 이상까지 끌어올려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매수가가 10,000원의 비중도 20%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손절가를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매수가에서 손절가를 무조건 설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빠른 반등 어렵습니다만 지금 당장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워낙에 손실폭이 크고 많이 빠지면서 지금 가격이 작년 가을에 기록했었던 저가랑 거의 근접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약간의 지지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인 하락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물량만 언제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되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500원까지 상승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8,000원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주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가는 7,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7,500원이 이탈되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저점까지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52주 신고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물량만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8,500원 드리는데 8,500원까지 무조건 기다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8,000원 위부터 물량 계속해서 줄이시고요. 손절가는 7,500원. 이 손절가는 칼같이 지키셔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 매수하실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원이긴 한데 8,000원이 넘어간다면 그 사이에서 지금 매수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96번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107,960원입니다. 일단은 10% 비중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비중이 많지 않은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오롱생명과학 뭐 지금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뭐 역시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짝했다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못 받고 있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지금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형 병원들 종합병원하고 대형 병원에서 판매를 하려면 그 병원별로 신약 심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신약 심사 중인 병원이 상당수인데 이에 대한 결과가 좀 빠르게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외에도 지금 서울대병원이 3월 말에 시판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그 시술 가능한 거는 하반기쯤에 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좀 한번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지금 당분간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기대하는 점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더 빠질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81,600원 전저점 부분이죠. 전저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현재가까지는 보유하시되 현재가 수준에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의 판매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도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말씀해 주셨고요. 4234번님께서 우리 기술투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4,500원의 비중이 절반 50%인데 이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역시도 흐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창투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창투사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죠. 결국은 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은 한 7% 정도 우리기술투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묶였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할 때 상승했다가 가상화폐 가격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 역시 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지금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가도 결국은 가상화폐가 올라와주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었던 초기 가격이 1,000원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3,700원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대비해서는 이 주가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절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매수 비중이 50%셨기 때문에 너무 높아요. 이런 테마주를 50%를 매매를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하락 추세고 당분간 그 가상화폐 가격이 빨리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상화폐 외에 모멘텀이 없는 이 종목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보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50%시니까 크셔서 매도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쩔 수 없이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가 무너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3,500원 밑으로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더 싸게 다시 산다 이 정도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도를 하시면 이 종목은 더 싼 가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 매도 후 현금을 확보하고 그때 다시 반등하면 그때 보더라도 일단 매도하고 다시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오현진 팀장은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분 정도 장 마감까지 남았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44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0.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을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장 초반에 2420포인트대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합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정오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45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개인과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은 849억 원 매도하고요. 개인은 498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이 1415억 원 순 매수해주는데 금융투자 쪽의 매수 물량이 774억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연기금도 156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투신이 6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요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크진 않지만 소폭식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상승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이고요.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도 8%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59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유는 자회사의 매출 신장이 지금 주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52주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인데 현대차가 지금 시총 6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면서 15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포스코가 5,000원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0.92% 지속적으로 37만 원대까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3포인트대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장 후반에 상승폭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0.6%대 사이좋게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닥도 일중 흐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860포인트대 시작을 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 권역으로 접어들었고요. 2시 넘어서부터 상승폭 키워가면서 현재 포인트 87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오늘 고점 마감이고요. 그래프 모양 괜찮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2억 원 소폭이지만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지금 103억 원 매도입니다. 하지만 기관도 매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와 투시는 소폭씩 매수하고 연기금이 10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개인이 36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3, 4%까지 상승 가져가다가 장 후반에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상승 반전했고요. 오후 들어서 지금 5%대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HLB가 보시다시피 신약 기대감으로 시총 5위까지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10만 원대가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99,800원의 장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CJENM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92,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지역 4%대의 급등이 나오고요. 펄어비스도 1%대의 상승, 휴젤도 1%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관련 생명 바이오주들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코오롱 티슈진 45,000원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분위기 좋아지면서 장 후반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김지훈 차장과 함께 오늘 시황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요일날 미국장이 파월이 좀 매파적 발언하면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죠. 그렇게 오후장에 또 많이 회복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많이 선방했다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예상 실적 발표한 게 상당히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시장 기대치를 넘는 호실적을 계속 발표하면서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은행주와 정유주 역시도 실적 상승세를 보태주는 그런 좋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증권사 3곳 이상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 기업의 실적이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50조 5,700억 수준이라서 작년 대비 약 6조 원가량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상장사 중에 60% 넘게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한 포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주가에 대한 좀 상방을 예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IT 쪽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건설사가 오늘 좀 바닥권에서 올라왔거든요. 워낙 건설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GS건설이 장중에 22%나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건설주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림산업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적게는 3, 4%에서 많게는 GS건설 급등이 나왔는데 건설업 쪽은 사실 좀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김 전 차장님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건설주들이 이제 수주를 할 때,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할 때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마진을 깎아먹는 저마진의 수준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수주의 해외 수주에 있어서 저가 수주 안 하겠다 분명히 밝혔고요. 경쟁적으로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가 레벨적으로 60불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때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경우 플랜트에 관련된 상당히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설주는 기저효과, 바닥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전 또 개인적으로 현대산업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현대산업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면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계속 수주가 나오는데 10대 건설사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증가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도 선별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440선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2444포인트에 장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0.75%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874포인트대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을 좀 줄였네요. 1067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안착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 시작 현재 0.6%,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2444선, 즉 2440선 안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심에 있었던 5개 종목들, 핫5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 많았던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이 핫5 종목 가운데서 먼저 올랐고요. 또한 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그리고 오늘 증권사에서 중국 관련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주가 추신주 올라왔습니다. 또한 HLB, 마지막으로 GS건설,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증권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증권 오늘 3%대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즉 37,200원으로 마감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즉 지난주 목요일날 39,800원에서 37,200원까지 주가가 좀 밀렸다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관련돼서 실은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통상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윤리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다 했는데 그 관리의 가장 1등인 그 삼성그룹 관련돼서 삼성증권 정말 엉망인 모습 우리가 확인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곧 보시는 차트 속에서 최근 들어서 뭐 청와대, 어떻게 보면 청원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오늘까지 18만 7,069명이 올려놨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자, 금감원이 이걸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짜고 차는 고수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그리고 조치가 필요합니다는 얘기했는데요. 통상 우리가 통신업종도 정부의 어떤 입김에 상당히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은행업종, 증권업종들도 정부의 어떤 입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보면 삼성증권, 어떻게 보면 초대형 IB 등 수많은 이벤트에서는 이미 물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뭐 3%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약세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통해서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기본적으로 공매가 약 2%대, 많게는 12%가 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매도가 58만 여주입니다. 즉 모수가 2천만 여주가 넘었기 때문에 공매도 2%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 물량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권이, 즉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량, 매도 물량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매도 물량, 즉 허수 물량 포함해서 500만 여주가 있었는데 이 시각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58만 여주가 있다는 것은 즉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대차 물량입니다. 즉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증권사에서 삼성증권 관련돼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소위 숏세일, 즉 공매도 물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대차, 즉 주식을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빌려왔냐면요. 평상시에는 뭐 16,000여주, 많게는 3만 여주 빌려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600만 여주 빌려왔다는 걸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즉 내일 결제일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단 공매도 물량, 즉 숏세일 물량을 일단 삼성증권에서 대차로 좀 받아놨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내일까지 아무 이상 없이 결제는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떨결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틀간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어쩌면 이거 삼성증권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삼성증권 주식이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도 3%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성증권의 책임을 물을 필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증권 말씀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4차 산업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LG플러스, 뭐 투비소프트,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인데요. 4차 산업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인공지능,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IoT,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이 4차 산업에 우리가 기본 팩트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관련돼서 4차 산업의 종목들이 많이 약세를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증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스북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 지난 일주일 아니면은 지난 3월달 이후에 약 15% 이상 주가가 좀 급락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아마존의 말씀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아마존도 여전히 주가가 지난 3월달에 1,600달러 이후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넷플릭스를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NFLX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유튜브 본사에서 이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넷플릭스의 주가를 비롯해서 빵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증시 관련돼서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의 모멘텀이 꺾였다. 따라서 미국의 빵 종목들이 4차 산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밀렸다는 걸 보면 투자 심리로 보면은 한국에도 4차 산업 당분간은 좀 썰렁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측과 예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롯데쇼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롯데쇼핑 오늘 1% 약세가 끝났습니다. 14만 7천 원대의 약세의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대중 관련주의 종목들 예상보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2% 상승 보였는데요. 자, 지난주에 중국의 특사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재철한 인물이 왔는데 그 이후로 모증권사에서 이번 주에는 중국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주가는 냉담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롯데쇼핑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기대하셨습니다만 예상보다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4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양재철한 인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예상보다 덤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개인은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각 이후에 중국 관련주가 좋아진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려봤고요. 따라서 대중국 관련주의 모습들은 지난 시기에도 우리가 많은 기대가 좀 꺾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상승 그리고 롯데쇼핑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향성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곧 보실 흐름들 보면 HLB입니다. 99,900원이고요. 고가 50일 신고가 10만 5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오늘 5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건 이 페이퍼를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 증권사입니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려놨냐면요. 목표가를 3월 26일 날에는 10만 6천 원대 그리고 한 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9만 2천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 상당히 많이 목표가 올려놨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판단이 맞을지라도 이거는 틀렸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10만 6천 원대 그리고 어떻게 한 달 안 된 상태에서 19만 올리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올렸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좋아집니다. 이런 전제인데 잠깐 이 페이퍼의 매출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증권사 똑같은 애널리스트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가 매출액, 2019년도가 매출액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목표가 올리는 게 맞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의 구간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목표가를 너무 심하게 올려놨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이 신고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 GS건설이 14.9% 장중에 3만 5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증권사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즉 2018년도 1분기가 예상보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좋아졌다. 이것이 우리가 팩트인데요. 한번 좀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가 상당히 당황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는 얘기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죠? 내가 판단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이거 관점인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영업이익만 보셔야 되겠죠? 약 3,800억 정도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이 증권사에서는 제가 애널리스트인데 저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생각했는데 약 3,800억 났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또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GS건설 바라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 2018년 1분기가 통상 1,000억, 1,0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영업이익보다 많이 좋아졌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용 비용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판단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을 포함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책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부분들 책임 못했다. 정확하게 판단 못했다. 그런 또 책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S건설의 이런 비용들은 이런 주가는 일회성이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오늘 핫5 종목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봤던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정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어떻게 또 전략을 가져갈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장 초반에 이제 기관의 매도에서 순매수로 좀 바뀌어주면서 시장이 2,444.08포인트로 좀 반등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우선 지난 주말 미국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무역 전쟁 우려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2,424.15로 시작한 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쳐서 반등을 해서 좀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약품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아시다시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깜짝 실적을 낸 GS건설에 힘입어서 건설업종도 상승세로 크게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와 또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도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 방향 쪽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에 대해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 쪽으로 종목을 슬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볼까요? 우선 CJCGI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CJCGI 한 6%대의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국내 티켓 가격 인상으로 인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국내 티켓 가격을 기존 대비해서 한 1,000원 인상한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에 3월 가격의 다양한 정책 이후에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한 걸 본다고 한다면 CJCGI의 실적에 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봤을 때도 올해 1분기 올해 적극적인 비용 통제에 인해서 가격 인상이 좀 더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또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의 법인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해외 쪽에서의 부진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게 390억 정도로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CJCGI의 오늘 주가 반등과 함께 좀 매수 타이밍도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CJCGV 내일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